곡간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에 남편과 월선이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문틈 사이로 드러난 것은 눈물 범벅이 된 3월의 얼굴이었다. 뒤이어 소란을 들은 표씨 부인이 뒷문을 벌컥 열고 나왔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의 부정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놀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가움이었다. 표씨 부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3월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다. 오늘부로 너와는 끝이다. 당장 나가라. 아들의 부정을 감싸기는커녕 도리어 그 부정을 핑계 삼아 며느리를 내쫓으려는 시어머니라니. 대체 이 집안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5년을 새벽마다 뜨거운 솥 앞을 지켜온 며느리는 어쩌다 하루아침에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빈손으로 쫓겨나면서도 오히려 후련한 얼굴을 하고 있던 그녀에게는 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 그 기막힌 사연을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저작거리 초입에 표간의 국밥집이 있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 아직 저작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에도 이 집 부엌에서만은 뽀얀 김이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사람 키만한 무쇠솥 2개가 나란히 걸린 채 밤새 부글부글 끓었고 그 앞을 홀로 지키는 여인이 있었으니 이름은 3월이었다. 3월은 10시간이 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뼈를 우려낸 육수의 뜨거운 김이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는데도 눈 한 번 제대로 감지 못한 채 무거운 국자를 저었다. 솥 위로 뽀얗게 떠오른 기름과 거품을 살살 걷어내는 손놀림에는 5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녀가 잠깐 소매를 걷자 팔뚝이 드러났다.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크고 작은 화상 흉터가 지도처럼 얼룩덜룩 새겨져 있었다. 뜨거운 솥뚜껑에 살이 닿을 때마다 하나씩 늘어난 상처들이었다. 3월은 본디 어느 양반가에 딸린 산호비의 딸로 태어났다. 그러던 어느 해 아비가 그댁 화재에서 어린 상전을 구해낸 공으로 온 식구가 면천을 받았다. 관아에 올린 면천 문서에는 아비와 어미 그리고 어린 3월의 이름까지 나란히 적혔다. 종의 굴레를 벗고 양민이 된 3월이었으나 가진 것 없는 처지는 매 한 가지였다. 다만 손끝의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이 국밥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장사가 크게 흥한 집이었다. 문을 열기도 전부터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고 점심때가 되면 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수두룩했다. 이웃 고을에서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올 만큼 이름난 집이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다. 5년 전 3월이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가게는 손님이 뚝 끊겨 문 닫기 직전이었다. 빚만 늘어가던 그 시절 시어머니도 남편도 지금처럼 모질지는 않았다. 다들 한숨만 쉬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가게를 살린 것은 다름 아닌 3월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육수 비법을 연구했고 재료의 비율을 수백 번 바꾸어가며 혀끝으로 맛을 잡아냈다. 뼈를 몇 시즌씩 고아 잡내를 빼고 양념장을 며칠씩 숙성시켜 깊은 맛을 끌어냈다. 그 정성이 통했는지 손님이 하나둘 늘더니 어느새 줄을 서서 먹는 소문난 집이 되었다. 하루 장사가 끝나면 돈괴가 묵직해졌고 쌀독과 고기 창고가 비는 날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살림이 넉넉해질수록 사람들이 변해갔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시어머니 표씨 부인이었다. 손님들이 칭찬을 쏟아내고 이웃 고을까지 소문이 퍼지자 표씨 부인은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공을 자기 것으로 삼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하게 웃던 사람이 이제는 아예 자기 손맛인 양 떵떵거리게 된 것이다. 남편 만석도 마찬가지였다. 가게가 잘 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성실하던 사람이
돈이 넘쳐나자 헛바람이 잔뜩 들었다. 어디 돈이 될 장사길이 있다느니 하면서 밖으로만 나돌았다. 정작 부엌에는 발 한 번 들이지 않으면서 말이다. 그날도 3월은 홀로 새벽 육수를 지키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표씨 부인이 들어섰다. 국밥집 안주인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차림이었다. 값비싼 비단, 저고리에 옷가락지를 끼고 은비녀를 꽂은 채였다. 표씨 부인은 솥 앞에 서 있는 3월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찡그렸다.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그 냄새는 또 얼마나 배었을꼬. 3월이 잠시 허리를 폈다. 새벽부터 굽히고 서 있던 등이 뻐근하게 저려와 자기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오늘 육수는 유난히 잘 나왔습니다. 한번 맛보실래요? 하지만 표씨 부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3월이 정성껏 끓여둔 육수를 국자로 슬쩍 젓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툭 내뱉었다. 맛은 무슨? 이게 다 내가 알려준 비법 덕인 걸 가지고 유세는. 넌 그냥 시키는 대로 손만 놀리면 되는 게야. 3월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육수 한 솥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갈아 넣었는지 시어머니는 알 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때 표씨 부인이 낡은 무명 앞치마 하나를 3월에게 툭 던졌다. 걸레처럼 낡고 얼룩진 것이었다. 홀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오늘도 부엌에서 콧배기도 내밀지 마라. 손님들 앞에 그 몰골로 나오면 장사 다 망친다. 표씨 부인은 그 말만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3월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앞치마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다. 5년 동안 이 가게를 살려낸 사람에게 돌아온 것이라고는 걸레짝 같은 앞치마 한 장과 부엌 구석자리뿐이었다. 3월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끝내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그 앞치마를 조용히 주워들고 다시 뜨거운 가마솥 앞으로 돌아섰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3월은 국자를 잡은 손에 조용히 힘을 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육수의 진짜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이 가게를 살린 손이 누구의 손인지 말이다. 그날 점심 장사는 여느 때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오후가 되어 손님이 한풀 꺾이고 나서야 3월은 육수에 넣을 대파가 다 떨어진 걸 알아챘다. 그녀는 가게 뒤편 곳간으로 향했다. 문을 반쯤 열려던 그 순간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지막한 웃음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속삭임이었다. 3월은 저도 모르게 동작을 멈췄다. 이 문틈 사이로 어둑한 안쪽이 보였다. 그곳에는 남편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 처음 보는 세련된 옷차림의 여인이 바짝 붙어 서 있었다. 저잣거리 큰 상단을 거느린 김행수의 딸 월선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정인처럼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였다. 3월은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손잡이를 쥔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그녀는 차마 문을 더 열지도 그렇다고 닫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곳간 안여인이 남편의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나긋하게 속삭였다. 자기, 언제까지 이 좁아터진 국밥집에서 이러고 살 거예요. 나만 믿으면 우리 이런 데랑은 비교도 안 되는 팔자를 살 수 있어요. 남편이 낮게 웃으며 되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방법이 있어. 3월은 문틈에 귀를 바짝 갖다 댔다. 우리 상단이 표간의 이름을 빌리고 국밥 내는 법을 넘겨받을 거예요. 성금만 무려 은자 2,000냥이에요. 그 돈이면 자기랑 나랑 평생 놀고 먹어도 남아요. 2,000냥이라는 말에 남편의 눈빛이 번들거렸다. 그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도 들리는 듯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리 순순히 도장을 찍겠소. 사실
가게 살린 게 다 그 사람 손이라. 그 말에 여인이 코웃음을 쳤다. 그 부엌대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적당히 트집 잡아서 쫓아내면 그만이지요. 위자료 한 푼 없이 빈손으로 내보낼 거니까 자기는 아무 걱정 말고 그냥 내 옆에만 딱 붙어 있어요. 3월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부엌대기, 방금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말을 이제는 남편의 정인이라는 여인의 입에서도 똑같이 듣게 된 것이다. 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그저 쫓아낼 짐짝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목구멍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3월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곡간 안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낮은 웃음이 흘러나왔다. 남편이 만족스럽다는 듯 말했다. 역시 당신은 머리가 좋소. 어차피 저 사람 없어도 조리법 서책만 있으면 맛은 나오는 것 아니겠소. 이 기회에 아예 정리해버립시다. 조리법 서책이라는 말에 3월에 흐트러졌던 정신이 순간 번쩍 들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자신을 정리해버리자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오자 참고 참았던 것이 결국 목구멍을 치받고 올라왔다. 3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들썩였다. 그 바람에 문에 기대고 있던 몸이 살짝 앞으로 쏠렸다. 반쯤 열려있던 곡간 문이 끼익하고 무겁게 밀리며 낡은 돌적이가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 순간 곡간 안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틈 사이 빛을 등진 3월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났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다. 당신 언제부터 거기 있었소?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정굴에, 하지만 그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만 있을 뿐 미안함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옆에 선 여인은 놀란 것도 잠시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슬쩍 걸치기까지 했다. 3월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다. 제발 아니라고, 뭔가 오해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눈빛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몸을 바로 세우더니 차갑게 입을 열었다. 뭐, 잘 됐네. 어차피 언젠간 말하려고 했으니. 그 한마디가 3월의 가슴을 그대로 관통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방금 들은 2000냥이라는 숫자보다 남편의 그 담담한 얼굴이 훨씬 더 아프게 파고들었다. 옆에 선 여인이 팔짱을 낀 채 나른하게 말했다. 자기, 이렇게 된 거 오히려 잘 된 것 아니에요. 숨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3월은 더는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몸을 획 돌려 골목을 뛰쳐나갔다. 등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도 여인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도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가게 뒷문 앞에 이르러서야 3월은 겨우 걸음을 멈췄다. 벽을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자 마음 한구석이 오히려 서늘하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어지럽게 다가왔다. 남편과 월선이 3월을 뒤쫓아온 것이었다. 바로 그 소란을 들었을 때 가게 뒷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왔다. 상황을 한눈에 알아챈 표씨 부인은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잘 됐다는 듯 앞으로 나섰다. 며느리가 아들의 부정을 알아버렸다는 사실이 표씨 부인에게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반가운 핑곗거리였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서로 없던 척하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지. 오늘부로 너와는 끝이다. 표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3월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남편은 그 눈길을 슬쩍 피하며 짧게 째끼를 박을 뿐이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소. 자식 하나 두지 못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대들기까지 했으니 이 집에 더 둘 수야 있겠소. 오늘은 그냥 나가시오. 표씨 부인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몰아붙였다. 생각을 해보아라. 네가 이 집에 시집을 때 무엇을 해왔더냐. 혼수 한 벌, 세간 하나, 변변히 해온 게 있었더냐. 맨몸으로 들어왔으면 맨몸으로 나가는 게 당연한 이치지. 이 집 살림이며 가게며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아니다. 3월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억울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 순간 매달리거나 소리쳐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곁에 서 있던 월선이 나른히 입을 열었다. 이렇게 질질 끌 것 뭐 있어요. 서로 얼굴 붉히기 전에 조용히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하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 말투에 3월은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여인에게 자신은 처음부터 그저 치워야 할 걸림돌일 뿐이었던 것이다. 3월은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이 가게를 누가 살렸는지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표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손을 휘저을 뿐이었다. 살리긴 뭘 살려. 다 내 비법이지. 넌 그냥 손이나 거들었던 거고. 잔말 말고 당장 나가라. 그 한마디에 3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게 느껴졌다. 더는 이곳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열린 뒷문 넘어가게 안쪽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마솥, 손에 익어 반질반질해진 국자, 밤새 우려낸 육수에 뽀얀 김, 그리고 자신의 팔에 새겨진 수많은 화상 흉터까지 5년의 세월이 통째로 담긴 그 모든 것을 3월은 두 눈에 조용히 담았다. 지랄할 것도 없지. 어차피 몸뚱이 하나 달랑 들어왔으니 그대로 나가면 되겠구나. 표씨 부인이 손을 휘휘 저으며 3월을 골목 쪽으로 내몰았다. 3월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정든 그 골목을 걸어나갔다. 등 뒤로 세 사람이 낮게 웃음을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눈엣가시 하나를 드디어 뽑아냈다는 듯 홀가분하기 짝이 없는 웃음이었다. 3월은 그 소리를 뒤로 하고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화상 흉터로 뒤덮인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다. 하지만 그 손이야말로 이 가게를 살려낸 진짜 손이라는 걸 세상 누구보다 3월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골목을 벗어나는 3월의 얼굴은 슬프기는커녕 오히려 후련해 보였다.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라도 부를 듯 홀가분한 걸음으로 그 집을 나서는 여인. 누가 봐도 완벽하게 무너진 것 같았지만 실은 그녀만이 아는 비밀 하나를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3월이 빈손으로 떠나고 며칠이 지났다. 그 며칠 사이 국밥집 안방의 공기는 축제 전야처럼 들떠 있었다. 표씨 부인과 남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날 줄을 몰랐다. 눈엣가시 하나를 뽑아낸 것도 모자라 이제 그들 앞에는 2,000냥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손에 잡힐 듯 놓여 있었으니까. 계약을 하기로 한 날 월선은 자기 상단의 짐꾼들과 서기를 이끌고 국밥집 앞에 도착했다. 방 안에 두꺼운 약조문이 펼쳐졌다. 월선이 서안 앞에 앉아 붓을 손끝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여유롭게 입을 열었다. 자, 조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 국밥집 이름을 빌리고 조리법 일체를 저희 상단이 넘겨받는 겁니다. 선금은 말씀드린 대로 2,000냥이고요. 2,000냥이라는 말에 표씨 부인의 눈이 번쩍 빛났다. 남편은 아예 입이 귀에 걸린 채 문서를 넘겨보는 손끝이 흥분으로 떨리기까지 했다. 그런데 월선이 붓을 탁 내려놓더니 목소리를 살짝 낮췄다. 다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희가 다른 고을에도 이 이름을 걸고 가게를 낼 텐데 그 어느 가게에서든 반드시 이 집 원조의 맛이 똑같이 나야 합니다.
만에 하나 맛이 달라지면 약조는 그 즉시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원조의 맛, 그 말에 방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것은 표씨 부인의 호탕한 웃음소리였다. 아이고,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그 맛이 어디서 나온 맛인 줄 아세요? 다 우리 집안 70년 비법이라오. 내 손끝에서 나오는 맛인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남편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서랍에서 손때 묻은 낡은 서책 한 권을 꺼내 탁자 위에 툭 올려놓았다. 3월이 5년 동안 재료의 비율과 조리 순서를 빼곡히 적어두었던 바로 그 조리법 서책이었다. 세 사람은 약조문 위에 차례로 수결을 하고 인장을 찍었다. 계약이 끝나고 월선 일행이 돌아간 뒤 표씨 부인과 남편은 텅 빈 가게 안에 마주 앉아 나른한 웃음을 흘렸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부엌 일도 끝이네. 새벽마다 손냄새 맡을 일도 없고. 남편이 저고리를 느슨하게 풀며 몸을 늘어뜨렸다. 표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래, 이건 달라. 목돈이 한 번에 딱 들어오는데 이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앉아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진짜 팔자거지. 그날 밤 표씨 부인은 서랍에 넣어둔 서책을 다시 꺼내 흐뭇하게 쓰다듬었다. 그 애도 참 이런 걸 고스란히 남겨두고 갈 정도로 어리숙했지. 덕분에 우리만 편하게 됐구나. 계약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대형 분점을 여는 날이 밝았다. 월선의 상단은 돈을 아끼지 않았다. 화려한 깃발을 내걸고 널찍한 대청에 새 탁자를 줄줄이 들여놓았다. 표씨 부인과 남편도 그날만큼은 아침 일찍부터 분점 부엌에 나와 있었다. 원조의 맛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약조 때문에 첫 국밥만큼은 두 사람이 직접 끓여 선을 보이기로 한 것이었다. 표씨 부인은 새 앞치마를 두르고 어깨를 으쓱거렸다. 자, 다들 잘 보아라. 이게 바로 70년 내려온 우리 집안 손맛이니. 표씨 부인은 서책에 적힌 대로 재료를 하나하나 커다란 솥에 집어넣기 시작했다. 몇 시즌이 지나 솥뚜껑을 열자 뽀얀 김과 함께 구수한 냄새가 제법 그럴듯하게 피어올랐다. 표씨 부인의 얼굴에 잠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런데 국자로 국물을 한술 떠 맛본 순간 표씨 부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분명 국밥 맛은 나는데 손님들이 그렇게 열광하던 그 깊은 맛, 한 입 먹으면 온몸이 뜨끈해지던 그 한 방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남편도 국물을 떠먹어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뭐지? 이거 맛이 나긴 나는데 그때 그 맛이 아니오. 뭔가 밍밍하오. 두 사람은 서책을 다시 펼쳐놓고 재료의 종류, 물의 양, 끓인 시간까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그런데 아무리 다시 봐도 적힌 대로 정확히 따라한 것이 분명했다. 고는 표씨 부인은 소금을 더 넣어보고 젓갈을 들이부어보고 고기를 더 넣고 오래 끓여도 보았다. 하지만 무엇을 해도 그 깊은 맛은 살아나지 않았다. 오히려 넣으면 넣을수록 균형이 무너져 원조의 맛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요? 분명 이 서책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표씨 부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 그제야 한 사람의 얼굴이 어렴풋이 스치고 지나갔다. 5년 동안 새벽마다 홀로 솥을 지키던 사람, 자신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겨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 말이다. 시댁의 분점이 화려하게 문을 연 지도 며칠이 지났다. 하지만 깃발이 무색하게도 가게 사정은 날이 갈수록 엉망이 되어갔다. 처음엔 소문을 듣고 손님들이 제법 몰려들었지만 한술 떠먹은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이상하게 굳어갔다. 이거 왜 이러오? 무슨 국밥이 이렇게 밍밍하오? 원조라더니 이럴 거면 뭐하러 얘까지 왔소? 돈이 아깝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손님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좋지 않은 입소문은 저작거리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바로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좁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맞은편, 오래 비어있던 허름한 점포에
조용히 불이 켜졌다. 소박한 나무 널판에 이름 석자만 정갈하게 새겨진 간판, 3월 국밥이었다. 이 대목을 이해하려면 먼저 3월이 쫓겨난 뒤 무엇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 빈손으로 그 골목을 걸어 나오던 날, 사람들은 3월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3월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미천이 하나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새벽, 육수를 좋아하던 단골 손님, 몇이 몰래 쥐어주던 잔돈, 틈틈이 이웃집 바느질과 장을 담가주고 받은 괭, 거기에 친정아비가 남겨준 약간의 은자까지 3월은 옹기 항아리 하나에 차곡차곡 모아왔다. 큰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가게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시댁 식구 중 누가 아프거나 급한 일이 닥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만일을 대비해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었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이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종잣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3월에게는 그 돈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진짜 비법인 숙성 양념장이었다. 그 결정적인 배합은 오직 3월의 머릿속에만 담겨 있었다. 표씨 부인이 사람들 앞에서 70년 집안 비법이라 떠들 때에도 3월은 아무 말 없이 그 비밀을 가슴 깊숙이 간직해왔다. 그러니 시댁이 넘긴 조리법 서책이 아무리 꼼꼼해도 그때 그 맛이 살아날 리 없었다. 진짜 알맹이는 애초에 그 서책 안에 없었으니까. 쫓겨난 뒤 며칠간 3월은 값싼 여관방에 몸을 뉘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불 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저들이 바라던 대로 되는 것이라고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던 어느 날 3월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모아둔 항아리를 손에 쥐고 발품을 팔며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곳에 걸음을 멈췄다. 다름 아닌 시댁의 으리으리한 분점 바로 길 건너편, 오래 비어있던 작고 허름한 점포였다. 벽은 벗겨지고 문짝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다. 화려한 시댁 가게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초라한 곳이었다. 하지만 3월은 그 앞에 서서 길 건너 번쩍이는 시댁 간판을 조용히 올려다보며 말했다. 바로 여기다. 여기가 딱 좋다. 3월은 그 허름한 점포를 얻었다. 모아둔 돈은 넉넉지 않았지만 그녀는 손수 소매를 걷어붙이고 가게를 쓸고 닦았다. 벗겨진 벽에 흙칠을 새로 하고 낡은 탁자를 들여놓고 무엇보다 커다란 무쇠솥부터 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오직 그녀만이 아는 그 숙성 양념장을 정성껏 배합하기 시작했다. 며칠을 삭히고 숙성시켜야 비로소 완성되는 진짜 원조의 맛이었다. 3월은 국자로 국물을 한술 떠 맛보았다. 그러고는 오랜만에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틀림없는 그 맛이었으니까. 3월은 낡은 나무 간판 하나를 손수 내걸었다. 이름을 건다는 것, 그것은 이 맛에 대한 그녀의 자신감이자 이제는 온전히 자기 힘으로 서겠다는 조용한 다짐이기도 했다. 간판을 다 걸고 난 뒤 3월은 가게 앞에 서서 길 건너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자신을 짐짝처럼 내쫓았던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을. 3월의 얼굴에는 이제 눈물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서늘하고 단단한 무언가만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시댁 분점이 삐걱거리며 손님을 잃어가던 바로 그 무렵, 길 건너 3월은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다. 이른 새벽부터 나와 솥에 불을 지피고 양념을 정성껏 풀어넣으니 진하고 구수한 육수 냄새가 그득 차오르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작은 간판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다들 여전히 길 건너 큰 가게로만 시선을 두었으니까. 3월의 가게 앞은 파리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하지만 3월은 이 진한 냄새가 알아서
제 할 일을 해주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도 시댁 가게에서는 실망한 손님들이 인상을 잔뜩 쓴 채 하나둘 걸어 나오고 있었다. 몇몇은 길에 서서 투덜거리며 발길을 어디로 돌릴지 망설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코끝을 확 잡아 끄는 냄새가 훅 하고 밀려왔다. 방금 먹은 그 멀건 국물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침이 절로 고이게 만드는 냄새였다. 이 냄새 뭐지? 어디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오? 한 손님이 코를 킁킁거리며 두리번거렸다. 냄새의 진원지를 따라 고개를 돌리자 좁은 길 건너편에 3월 국밥이라고만 적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그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홀린 듯 그 냄새를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실망만 안고 돌아서려던 손님들이 하나둘 길을 건너 3월의 작은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국물을 한술 떠 입에 넣은 순간 손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맛이다. 맞아, 바로 이 맛이라고. 진하고 깊은 국물이 혀끝에 감기더니 이어 온몸이 뜨끈해지는 그 익숙한 여운이 밀려왔던 것이다. 그중 오래전부터 그 원조 국밥집을 다니던 늙은 단골 하나가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내 그럴 줄 알았지. 저 번쩍번쩍한 집은 이름만 원조지 다 가짜였던 거야. 진짜 원조는 바로 여기라고. 사람들은 그제야 겉만 번지르르한 저 큰 가게가 아니라 이 초라해 보이는 작은 가게야말로 진짜 그 맛을 지닌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국밥을 뚝딱 비운 사람들은 자리를 뜨면서도 연신 가게를 돌아보았고 입소문은 순식간에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부르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을 부르는 시기였다. 조용하기만 하던 3월의 가게 앞에 어느새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묵묵히 국자를 젓던 3월은 대청에서 터져나오는 그 감탄과 환호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5년 만에 다시 듣는, 자신의 맛을 알아봐주는 손님들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칫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이내 다시 국자를 고쳐 잡았다. 밀려드는 손님들에게 낼 국밥이 아직 저 커다란 솥안에 한가득 끓고 있었으니까. 길 건너편 화려한 간판 아래의 시댁가게에서는 그 모든 광경이 훤히 내다보였다. 그 초라한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표씨 부인은 창밖으로 멍히 바라볼 뿐이었다. 3월 국밥에 손님이 모여들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마침 이 고을을 지나던 이름난 미식가 선비 한 사람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선 두 국밥집의 소문을 우연히 전해 들은 것이었다. 그는 몸소 두 가게를 찾아왔다. 먼저 번쩍이는 시댁 분점에 들어가 국밥을 시켰다. 그는 잔뜩 기대한 표정으로 국물을 한술 떠먹었다. 그런데 이내 그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솔직히 말하리다. 이는 그저 어디서나 먹는 평범한 국밥이요. 원조라기엔 뭔가 많이 아쉽구려. 그러고는 길을 건너 맞은편 3월 국밥으로 향했다. 국물을 한술 떠 입에 넣은 순간 그의 두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다. 잠깐, 이거 참 앞집 것과는 견줄 수조차 없는 맛이로구려.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리다. 길 건너 그 화려한 집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집이 진짜요. 이것이 진짜 원조의 맛이요. 이런 귀한 맛이 이 작은 가게에 숨어 있었구려. 선비의 이 말은 마침 그곳을 오가던 보부상들과 지나던 나그네들의 입을 타고 삽시간에 팔도로 번져나갔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3월의 작은 가게 앞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양에서도 먼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그 국밥 한 그릇을 맛보겠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
작은 가게가 감당하기엔 손님이 너무나 많았다. 가게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섰다.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기더니 급기야 밤새 자리를 맡으려고 가게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새 시즌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도 안 아깝소. 이 맛이면 하루 종일이라도 기다리겠소. 줄을 선 사람들은 저마다 들뜬 얼굴로 입을 모았다. 3월 국밥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제는 팔도에 알려진 유명한 이름이 된 것이다. 3월은 밀려드는 손님들 앞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솥을 저었고 국밥을 말아냈다. 몸은 고데기 짝이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자신의 맛을, 자신의 이름을 세상이 마침내 알아봐주고 있었으니까. 밀려드는 손님들 사이에서 잠시 허리를 편 3월은 가게 창밖으로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늘어선 자신의 가게와는 정반대로 화려한 시댁 분점 앞은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번쩍이는 간판만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3월은 그 대조적인 풍경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5년 전 새벽 홀로 뜨거운 솥 앞에서 화상을 입어가며 만들어낸 그 맛이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짜가 되어 있었다. 3월 국밥이 팔도의 이름난 맛집으로 떠오르는 동안 길 건너 시댁의 분점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 문제는 본점 하나만이 아니었다. 다른 고을의 표간의 이름을 걸고 낸 가게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사정에 놓였다. 원조의 맛을 믿고 큰 돈을 들여 문을 낸 이들은 정작 그 맛이 나오지 않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손님은 오지 않고 가게세며 매달 나가는 돈은 산더미인데 버리는 바닥을 기었으니까 참다 못한 이들이 하나둘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상단으로 몰려와 거세게 항의했다. 원조 맛이라더니 이게 대체 무엇이오? 이름과 조리법을 빌린 대가로 낸 돈을 당장 돌려주시오. 사기가 아니오. 이런 성난 외침이 상단 건물을 뒤흔들었다.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급기야 관아에까지 이 소동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월선의 상단은 순식간에 궁지에 몰렸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월선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표씨 부인과 남편을 상단으로 불러들였다. 늘 여유롭게 붓을 돌리며 우화를 떨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온 월선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원조의 맛을 그대로 낼 수 있다면서요. 약조문에 인장까지 찍어놓고 이제 와서 맛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게 우리도 서책대로 분명히 다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맛이 안 나와서. 하지만 그 말은 월선의 분노에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서책대로 했는데 맛이 안 난다고. 그럼 애초에 그 서책이 가짜였다는 것 아니오. 당신들 처음부터 나를 속인 것 아니오. 월선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렸다. 똑똑히 들으시오. 약조문에 분명히 적혀 있어. 원조의 맛을 내지 못하면 약조를 저버린 것이라고. 당장 그 맛을 살려내지 못하면 약조를 어긴 대가로 은자 5,000냥 한 푼도 빠짐없이 당신들이 물어내야 할 것이오. 5,000냥이라는 말에 표씨 부인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얼어붙었다. 2,000냥을 받고 넘긴 가게였는데 이제는 그보다 훨씬 큰 5,000냥을 토해내야 할 판이었으니까. 5,000냥이라니 그런 큰 돈을 우리가 어찌 마련한단 말이오. 표씨 부인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월선은 그런 두 사람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슨 짓을 해서든 그 맛을 살려내시오. 안 그러면 당신들 인생은 그날로 끝나는 것이오. 월선은 그 말만 남긴 채 차갑게 등을 돌렸다.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와 남편은
텅 빈 방에서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제 오직 하나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자신들이 그토록 하찮게 여겨 짐짝처럼 내쫓았던 사람, 그리고 지금 길 건너편에서 그 진짜 맛으로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말이다. 밤잠을 이룰 수 없던 두 사람의 머릿속에 결국 해서는 안 될 생각 하나가 스멀스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길 건너 그 가게에 진짜 비법이 있을 것 아니냐. 그걸 손에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표씨 부인이 어둠 속에서 낮게 속삭였다. 며느리를 그토록 하찮게 여겨 내쫓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그 며느리의 것을 훔쳐서라도 살아남으려 하고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마지막 발버둥이었다. 두 사람은 3월의 가게를 몰래 살피기 시작했다. 며칠간 지켜본 끝에 가게 뒤편 곳간에 그 비법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마침내 실행에 옮기기로 한 밤이 찾아왔다. 깊은 새벽, 인적이 완전히 끊긴 시각이었다. 표씨 부인과 남편은 검은 두건을 눌러쓴 채 도둑고양이처럼 3월의 가게 뒤편으로 다가갔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곳간 문고리를 잡아보니 뜻밖에도 문이 스르륵 열렸다. 문이 안 잠겨 있어. 두 사람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급한 마음에 그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어두운 곳간 안을 등불로 조심스레 비추자 한쪽 안쪽 깊숙한 자리에 다른 것과 따로 떨어진 항아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통들과 달리 정성스레 천으로 덮여 있고 뚜껑도 꼼꼼하게 봉해진 항아리였다. 남편이 조심스레 천을 걷고 뚜껑을 열자 진하고 독특한 양념 냄새가 훅 하고 올라왔다. 어머니, 이거요. 딱 봐도 이게 그 비법 양념장이요. 표씨 부인도 그 냄새를 맡아보더니 눈을 번쩍 빛냈다. 예전 며느리가 육수 마지막에 뭔가를 풀어넣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던 것이다. 다른 재료들과 따로 이토록 정성껏 감춰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비법이 틀림없다고 두 사람은 굳게 확신했다. 맞다. 이거야. 그 애가 육수 낼 때 마지막에 꼭 뭔가를 넣었었지. 표씨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그 무거운 항아리를 낑낑대며 품에 안고 서둘러 곳간을 빠져나왔다. 이거만 있으면 이제 살았소. 5천냥이고 뭐고 다 해결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미처 알지 못했다. 그 어두운 곳간 담장 너머에서 3월이 미리 부탁해둔 이웃 상점 야경꾼과 예전 함께 일하던 참모가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훗날 관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3월이 미리 마련해둔 자리였다. 그리고 그 시각 가게 뒤채의 작은 방, 3월은 잠들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몸을 숨긴 채 두 사람이 곳간에 들어와 항아리를 안고 도망치는 그 모든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토록 기뻐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3월의 얼굴에는 어떤 놀라움도 분노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서늘한 미소가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3월은 이미 알고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저들이 결국 이곳에 손을 뻗어오리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미리 준비를 해두었다. 곳간 문을 일부러 잠그지 않았고 다른 재료들과 따로 떨어뜨려 천으로 정성껏 덮어둔 그 항아리를 누구라도 이것이 비법이구나 하고 착각하기 딱 좋은 자리에 놓아두었던 것이다. 저들이 그토록 신나서 안고 간 그 항아리, 그 안에 담긴 것이 진짜 비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3월 한 사람뿐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그림자를 가만히 바라보며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흘렸다. 가져가시오. 아주 요긴하게 쓰시길 바라오. 훔친 항아리를 손에 넣은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듯 들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곧바로 항아리 뚜껑을 열고 안을 살펴보았다.
진하고 검붉은 양념장이 걸쭉하게 담겨 있었고 코를 가까이 대자 묵직하고 독특한 냄새가 훅 하고 올라왔다. 봐요 어머니, 색도 그렇고 냄새도 딱 그때 그 양념장 아니오. 틀림없소. 남편이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것으로 검증이 끝났다고 여겼다. 걸쭉한 원액을 굳이 그대로 맛볼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며느리가 그토록 애지중지 감춰둔 진짜 비법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 확신을 얻은 두 사람은 서둘러 월선에게 연락을 넣었다. 드디어 원조의 맛을 되찾았으니 다음 날 바로 시식회를 열어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이다. 소식을 들은 월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배상을 요구하며 등을 돌린 상인들이 반쯤은 의심스러운 얼굴로 반쯤은 마지막 기대를 안고 다시 모여들었다. 표씨 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만만한 얼굴로 앞치마를 둘렀다. 그녀는 훔쳐온 항아리를 소중히 끌어안고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뚜껑을 열었다. 자, 다들 잘 보시오. 이게 바로 진짜 원조의 비법이오. 표씨 부인은 국자로 항아리 속 양념장을 듬뿍 떠서 펄펄 끓는 육수에 아낌없이 풀어넣었다. 이윽고 국밥이 완성되어 사람들 앞에 한 그릇씩 놓였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승리를 확신하는 얼굴로 사람들이 국물을 맛보는 순간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첫 손님이 국물을 한술 떠 입에 넣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이상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니 두 눈이 질끈 감겼다. 우쯤 이게 뭐요? 그 사람은 입에 넣었던 국물을 그대로 뱉어냈다. 이곳저곳에서 비슷한 반응이 연달아 터져나왔다. 국물을 맛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헛구역질을 해댔다. 그 양념장의 정체는 원조의 비법이 아니었다. 3월이 일부러 만들어둔 혀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정체불명의 것이었다. 걸쭉한 원액일 때는 그저 진한 냄새와 검붉은 색으로 그럴듯해 보였지만 뜨거운 국물에 풀리는 순간 그 지독함이 온전히 드러났던 것이다. 시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성난 상인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이게 원조라고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 돈 돌려주시오. 이건 국밥이 아니오. 여기저기서 상이 엎어지고 그릇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광경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냄새도 색도 분명히 그 비법이 맞았는데 표씨 부인이 부들부들 떨며 항아리를 붙잡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바로 그때 월선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당신들 나를, 우리 상단을 완전히 끝장낼 셈이었소.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월선의 날카로운 비명이 아수라장이 된 대청을 갈랐다. 성난 상인들이 하나둘 월선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 모든 사달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분노가 온통 자신에게로 쏠리는 것을 느끼며 월선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바뀌었다. 자기,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같이 방법을. 남편이 다급하게 다가서며 손을 뻗었다. 하지만 월선은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방금 전까지의 그 은밀하고 다정하던 사이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우리라니 무슨 소리요? 이 사달을 낸 건 그쪽 아니요. 가짜 비법으로 약조문에 인장을 찍고 상단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누구요? 월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남편은 그 말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얼어붙었다. 월선은 넉나간 두 사람을 한번 싸늘하게 훑어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청을 빠져나갔다. 시식회 참사가 벌어진 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성난 상인들은 곧바로 관아에 소를 올려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가짜 비법으로 자신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었다. 월선의 상단 역시 두 사람이 거짓 약조로 은전을 받아냈다며 관아에 소를 올렸다. 며느리를 짐짝처럼 내쫓을 때만 해도 두 사람은 세상이 온통 자기들 편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사방이 온통적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관아뜰에선 시어머니와 남편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값비싼 비단과 폐물로 치장하고 계산대에 앉아 돈을 긁어 모으던 시어머니도 저작거리를 누비던 남편도 이제는 잔뜩 주눅든 얼굴로 사또 앞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곡간을 훔치던 광경을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았던 야경꾼과 참모가 관아에 나와 하나하나 증언하니 두 사람에게 불리한 증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약조문에는 원조의 맛을 내지 못하면 약조를 어긴 대가를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끝내 그 맛을 재현해내지 못했다. 결국 사또는 냉정한 판결을 내렸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5,000냥을 배상하라는 명과 함께 두 사람의 전 재산을 몰수한다는 결정이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표씨 부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2,000냥을 받고 넘긴 가게 때문에 이제는 그 2배가 넘는 5,000냥이라는 빚을 짊어지게 된 것이었다. 집도 곡간도 그동안 며느리를 부려가며 쌓아올린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몰수 딱지가 붙어 사라져버렸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가 넋나간 얼굴로 중얼거렸다. 화려한 앞날을 꿈꾸며 약조문에 인장을 찍던 그날의 승리감은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무너뜨린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설상가상으로 믿을 수 없는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다. 등을 돌렸던 월선이 상단에 아직 남아있던 돈까지 손을 대통째로 빼돌린 뒤 먼 남쪽 항구로 도망쳐 버렸다는 것이었다. 월선은 애초에 침몰하는 배와 함께 가라앉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었다. 사랑을 약속하며 함께 새 인생을 살자던 그 여인이 알고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이용하기만 했던 것이다. 5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면서까지 손을 잡았던 상대에게 결국 가장 크게 배신당한 것이었다. 그럴 리가 없소. 나를 두고 혼자 그 돈까지 다 들고서 남편이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월선은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사라진 뒤였다. 남은 것이라고는 5,000냥이라는 갚을 길 없는 빚과 몰수당한 텅 빈 재산, 그리고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처량한 신세뿐이었다. 한때 그토록 으리으리했던 분점은 이제 텅 빈 채 굳게 문이 닫혀 있었다. 번쩍이던 간판에는 몰수를 알리는 붉은 방이 덕지덕지 나붙었다.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수군거렸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제 갈 곳조차 없었다. 빚쟁이들의 독촉에 쫓겨 두 사람은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다. 한때 남의 손을 하찮게 부려가며 누렸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다. 3월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힌 존재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 하지만 그 사이 3월은 상상조차 못할 만큼 크게 성장해 있었다. 작고 허름했던 3월 국밥은 이제 팔도에 이름을 떨치는 유명한 가게가 되었다. 네로라 하는 큰 상단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3월에게 함께 가게를 내자며 후한 조건을 내걸었다. 한때 뜨거운 솥 앞에서 화상을 입어가며 국밥을 말던 그 사람이 이제는 모두가 손을 잡고 싶어하는 귀한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3월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진짜 소중한 것이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지 뼈아프게 겪어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손님들로 북적이던 3월의 국밥집 앞으로 몰골이 말이 아닌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남루한 옷차림에 며칠은 씻지 못한 얼굴, 텅 빈 눈빛, 바로 갈 곳을 잃고
거리를 떠돌던 시어머니와 남편이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쫓기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다. 자신들이 넘긴 가게는 무너져 빚더미만 남았는데 정작 내쫓은 며느리는 이토록 크게 일어서 있었으니 그 대조 앞에서 두 사람은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일꾼들이 두 사람을 알아보고 앞을 막아섰지만 두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다. 3월을 만나게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잠시 뒤 안쪽에서 3월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단정한 옷차림에 예전 그 초라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3월을 본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두 사람은 더 볼 것도 없이 그대로 3월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한때 그토록 하찮게 부려먹던 며느리 앞에 이제는 살려달라며 두 손을 싹싹 비비게 된 것이었다. 며느라기,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 우리가 미쳤었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다오. 시어머니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다. 옆에 무릎 꿇은 남편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 무엇이든 하겠소. 부엌일이든 설거지든 좋으니 제발 여기서 일하게만 해주오. 이대로는 정말 굶어 죽을 판이오. 5년 동안 며느리에게 온갖 모진 말을 퍼붓고 결국 짐짝처럼 내쫓았던 사람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 며느리의 것을 훔치려 한밤중에 도둑질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게 앞에 있던 손님들과 일꾼들은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하지만 3월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발밑에 엎드린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그렇다고 연민도 없었다. 그저 오랜 세월 얼어붙은 듯한 서늘하고 깊은 고요함만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3월의 침묵을 희망으로 착각했는지 더욱 애처롭게 매달렸다. 며느라기, 그래도 한때는 우리가 한 식구였지 않느냐. 지난 정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그 말에 3월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한 일꾼에게 나지막이 무언가를 부탁했다. 잠시 뒤 일꾼이 낡고 해진 앞치마 하나를 가져왔다. 오래되어 얼룩덜룩해진 볼품없는 무명 앞치마. 5년 전 시어머니가 3월에게 걸레짝처럼 내던졌던 바로 그 앞치마였다. 3월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지금껏 조용히 간직해왔던 것이다. 3월은 그 앞치마를 손에 들고 무릎 꿇은 두 사람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언젠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그 낡은 앞치마를 두 사람의 발치에 툭 떨어뜨렸다. 기억나세요, 어머님. 이거 5년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던지셨던 앞치마예요. 3월의 목소리는 조금도 높지 않았다. 오히려 그래서 더 서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어머님은 저더러 부엌대기라고 하셨죠. 홀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요. 맨몸으로 시집 왔으니 맨몸으로 나가는 게 당연하다고도 하셨고요. 3월은 담담하게 지난 일들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들이 뿌린 씨앗이 이제 어떤 열매가 되어 돌아왔는지 두 사람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저는 그때 그 앞치마를 두르고도 이 가게를 살렸어요. 새벽마다 화상을 입어가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단 한 번도 제 공으로 여겨주지 않으셨죠. 3월은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부엌 보조로라도 써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일으킨 이곳에 두 분이 설 자리를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두 분이 저를 그렇게 내치셨던 것처럼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무너지듯 흐느꼈다. 남편도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다. 3월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여기는 두 분이 계실 곳이 아니에요. 3월이 나지막이 눈짓을 하자 일꾼들이 다가와
두 사람을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가게 밖으로 안내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힘없이 이끌려 나갔다. 한때 위세를 떨었던 두 사람은 이제 저항할 기력조차 없이 그저 축 처진 어깨로 문 밖을 향해 걸어 나갔다. 가게 문을 나선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때마침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쏟아졌다. 두 사람은 비를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그들의 초라한 모습은 더욱 작고 처량해 보였다. 가게 안에서 3월은 창호지 너머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이제야 천천히 내쉬었다.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던 무언가가 그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손에 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시선을 옮겼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진하고 구수한 그 국물, 5년 전 새벽 화상을 입어가며 만들어냈던 바로 그 맛이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온전히 그녀만의 것이었다. 3월은 국물을 한술 떠 천천히 맛보았다. 그러고는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가게는 따뜻한 온기와 구수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 누구도 3월의 것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고 자신의 이름을 건 그 자리를 당당하게 지켜냈으니까. 뜨거운 무쇠솥 앞에서 흘렸던 그 오랜 눈물과 땀은 마침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결실이 되어 3월의 곁에 남아 있었다.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온기 속에서 조용히 막을 내렸다. 진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오래된 말이 결국은 옳다는 것을 3월의 삶이 조용히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시고 매일 이 시간에 올라오는 제 다음 영상들도 계속 시청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